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같이 한번 밝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때는 이제 뒤쪽으로 앉으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어서 앞에 가까이 보이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제 더위도 가고, 또 더위가 가니까 이제 언제 그 혹독한 더위가 있었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1년 중에 이제 좋은 날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이 시기가 저희들이 이제 수학의 계절입니다. 그 수학의 계절이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6월 말에 시험을 보고, 지난 일요일입니다. 며칠 안 됐죠. 일주일 됐습니다. 그때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마음 졸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마음 졸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학생들이 내는 일정한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몇 명일까? 올해는 누가 수석을 할까? 올해는 누가 최연소를 할까? 올해는 또 생초시는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역시 기대대로 학생들이 해줍니다. 이 차가 여기 보시면은 104명이 합격을 했어요. 이게 요즘 의대 열풍이 한창인데, 여러분 우리는 저 대상 아니지만은 고시를 합격하는 게 의대 합격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어렵습니다. 의대는 한 3,500명 뽑는 것이고, 고시는 1년에 한 190명, 뭐 200명 이렇게 뽑으니까 우리 학생들의 성과가 훨씬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한학원에서 무려 104명이 합격합니다. 근데 이 숫자도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용어가 생초시 착학형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초시가 뭔가 하면은 수험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면은 내년은 시험 삼아보고 후년을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나쁜 생각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은, 이 학생은 수험기간이 얼마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1월 달에 들어와서 시험이 되고, 본격적으로 2차를 한 기간입니다. 이 학생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본인도 시험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을 보면은, 이 학생이 7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7월 달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됐으니까 11개월 정도가 되고, 이 학생은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은 국립외교원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11월 달에 들어왔어요. 11월 달에 들어와서 1차를 준비해서 1차가 되고, 그 다음 2차를 4개월 정도 정규 코스에 들어와서 했으니까,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보다 수험 기간이 짧은 학생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내년 시험을 취미 삼아 보고, 시험 삼아 보고 후년을 내가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 확률이 이제 몇 프로인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몰입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60명이 채 안 됩니다. 그 중에 3명이다 이렇게 하면 합격 확률이 5% 정도 되고, 작년에는 6명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10%, 그 다음 그 전에도 5명 나왔으니까 원래 차라리 조금 줄어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이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저 학생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아주 우수한 자원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경쟁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합격할 정도면 경쟁권이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비슷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됐을 뿐이지 나머지 학생들은 근소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내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합격 가능성을 내가 버리고 계획을 짠다, 이 부분은 우리 학원에 가장 이제 주의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많이 됐는데, 아마 이 중에 작년도 그렇습니다. 최연소는 무조건 우리 학원에 나올 겁니다. 2002년생이 됐으니까. 2002년생이면 여러분보다 동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2002년생이 작년에 와서 됐어요. 그 다음 2001년생, 2000년생, 99년생 질비합니다. 질비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 부모님들 세대의 고시하고 지금 고시의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 자체가 바뀌었어요. 요 학생이 아버님이 이제 고시 출신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매일 이제 이 학생한테 하는 말이, 내가 수험 기간이 제일 짧게 됐다 이렇게 자랑 삼아 계속 하시는데, 그게 2년 6개월입니다.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인데 2년 6개월 걸렸고 이 아들은 7개월 만에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7개월 만에 시험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도 믿지 않고 어머니도 믿지 않아요. 그 시험 환경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법시험 할 때 우리 학원은 점유율이 한 80% 됐는데 수석하는 학생도 무조건 2년이에요. 떨어지면 무조건 4년. 한 번 더 떨어지면 무조건 6년. 이런 시험이 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목이 줄어들었고 개인의 역량 평가는 파트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1, 2차를 같이 이제 통과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격성 수준은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뭐 이 정도 우수한 자원이면 충분히 만족한다 이 정도니까 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수석이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수석이 나왔고 직렬별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최연소 나올 것이고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우리 학생들이 비율로 본다면 6명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6명이 있는 게. 우리가 60% 정도 이렇게 점유율을 가져오는 각 학생들.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6명이 있는 게 비례상으로 당연한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한 8명, 9명 이렇게 차지할 겁니다. 그 정도로 학원의 질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갖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도 그 자원에 이제 편입되는 건데 내 옆에 친구가 수석하는 겁니다. 내 옆에 친구가 사석을 해요.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집단 안에서 공부를 한다 이 부분은 수험생활로 성공적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서 또 좋은 성과를 낸 학생들이 여러분을 지도를 합니다. 이게 지도가 계속 이어져 가요. 뒤에 소개하겠지만 스터디 리더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의 경험을 그대로 이렇게 전수하기 때문에 시행착오 이런 부분이 아예 애초에 생길 수가 있는 구조가 학원 차원에서는 방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수험기간이 짧은 겁니다. 이 평균 수험기간이 한 3년 6개월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원은 1년 6개월입니다. 이게 최장이에요. 이게 1년 6개월이 최고로 긴 학생이고 짧은 학생들, 뭐 정규 학생들 여러분이 들어오면은 1년 6개월 정도 하겠죠. 그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은 학원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근소하게 안 되면 한 번 더 도전하되 격차가 크게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고시는 나 길이 아니다. 그때는 접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나중에 이 추이를 한 번 더 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 중에 수석이 나오고 최연소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이 추가로 최종 발표가 나면은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104명인데 이 학생들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학원에 일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원래 열심히 하지만은 그래도 지도가 바를 때 이제 학생들의 능력이 극대화된다 이런 부분은 학원의 역할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제들입니다. 아까 이제 미리 넘겼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들인데 추상적인 부분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에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초입의 단계에 고민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고시에 도전하면은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한국사에서 관료 사회적 지위 이런 논문을 누가 썼더라고 보니까. 그거 보니까 3억 안에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이제 젊을 때 금융감독원에 제가 한 7년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동기들을 만나면은 3억 안한테 시달립니다. 그 간부들이. 아, 3억은 누구 아냐? 뭐 예산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는 이름들이에요. 그 3억안들을 의뢰 입장에서 내 동료들이 접하니까 이 판단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시험이 되면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뭐 가끔 학생들이 시험이 안 된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죠. 뭐 월급이 적다 어쩌고 하는데 3억안은 월급을 따지는 지위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 경영의 상층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 코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금액 얼마다 이런 부분은 논란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실패했을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 여기 이제 우리가 대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전제가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 괜찮아요. 열심히 해서. 고시는 실패를 전제로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학원의 합격률이 30%인데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되지만 안 되는 학생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실패는 이제 당연히 수만 내는 것인데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길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번에 2차 시험이 0.64로 이렇게 불합격한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불합격한 학생이 공부를 그만두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그 정도를 인사를 하고 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내용이 실패했지만은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정말로 감사드린다. 그래, 혹여라도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은 도전하겠지만은 지금은 다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응원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판단이 많습니다. 이게 떨어져도 실력이 쌓이면은 뭐 한국은행 가든지 금융감독원 가든지 공사공단까지는 내려가지 마시고 7급도 마지막 보류로 보시고 아니면 로스쿨로 가든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실패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국립외견을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코트라 가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 학생들이 국정원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멋지게 바뀌어서 와요. 7급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이고 그 다음 오로스쿨로 가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떨어져도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이제 학원비에 대한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휴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두 번째 손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회 진출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감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따지면은 감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달에 저 정도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놀 때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거밖에 안 들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의미 없는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제일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 하면 문과는 지금 그대로 졸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졸업하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실력 없이 사회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길들이 있습니다. 좋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두려움을 갖는다 이거보다는 도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제가 어른된 입장에서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도전을 마음이 있으면 겁내지 말고 하자. 대신에 후회 없이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7급 얘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추상적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7급을 하고 5급을 하겠다. 이 계획은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 7급을 해보고 내가 붙으면 5급을 하겠다. 이 계획을 성공시키는 학생은 제가 한 명도 못 봤고 왜 그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가 하면은 객관식을 한 다음에 주관식으로 전환한다. 이 구조는 불가능입니다. 그건 불가능이고 주관식을 하다가 객관식으로 내려온다. 이 부분은 가능해요. 이건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반대 구조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7급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할지라도 지금은 5급으로 진입해서 안 되면 7급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과목이 똑같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제 7급만을 해서 7급이 된다 이런 학생 없습니다. 이런 학생 없고 지금 도전하는 초입에는 7급에 대한 생각은 버리고 5급에 도전하겠다. 계획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구체적으로 이제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자질보다는 일단은 시험에 대한 목표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공직으로서 또는 5급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펴보겠다. 내지는 꿈을 좀 이루는 데 필요한 스펙이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5급을 그냥 직업 하나로 보는 학생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직업 하나로 보지 않고 얘들이 뭔가 큰 꿈이 있습니다. 큰 꿈이 있는데 저는 알아요. 본인들이 우리가 말을 주고받지 않을 뿐이지 본인들이 아주 큰 꿈이 있습니다. 그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는 입증된 자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 목표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래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필요한 적성이나 재능이 필요합니다. 공부니까. 근데 저 적성이나 재능을 판단하는데 제발 학교로 판단하지 마세요. 학교로 판단하지는 마시고 특히 원래도 이제 합격생 중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인하대 학생도 있고 작년 재작년에는 제 경직이 아주 우수하게 합격한 학생이 부경대 학생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전 부경대를 많이 듣지 못해서 그 학생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됐고 그전에는 또 관동대학 학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학의 레벨이다 이런 부분은 아주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철이 빨리 든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철이 늦게 되면은 대학의 레벨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죠. 그 다음에 의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의지도 일부 선천적인 부분에 있지만은 학원에 오면 관리가 됩니다.
고시를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1년 내내 계속 합격할 때까지 발휘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되고 학원에와 집단화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 남학생으로 치면 우리가 비유가 꼭 적절하지는 않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이 되게 힘듭니다. 이제 저 때는 40개월 했어요. 제가 직업 군인이 아니고 그냥 군인입니다. 의무병으로 갔는데 40개월 했는데 아마 동료들이 같이 없었더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혹독하니까 세월들이. 그때는 뭐 지금보다 장비도 열악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시스템화에 있기 때문에 고통의 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학원에 오면 의지가 관리가 돼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피세척 응성인데 이것도 사실은 민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 학생들이 생각할 뿐이에요.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여러분이 조언을 받으면은 어떤 이제 조언을 많이 받는가 하면은 피세쳐보고 합격한 근처에 접근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학생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학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언을 잘못 받는가 하면은 시간 정해놓고 풀어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잘못된 조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문제 풀이가 일종의 이제 진입에 대한 약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풀 때 시간을 제가 10%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이렇게 풀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번부터 40번까지를 한꺼번에 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집중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은 공부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고3 때 능력이 퇴화된 상태일 겁니다. 고3 때 능력이 퇴화된 상태일 거예요. 대학 가서 특별히 뭐 취업함을 가지고 했는가? 뭐 동일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우리 아들 보면은 우리 아들이 대학생인데 뭐 신생아처럼 자요. 고3 때 좀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 학업 능력이다 이런 부분을 측정해 보면은 고3 때보다 되게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1번부터 40번까지를 집중해서 풀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풀다가 힘들다 쉬었다가 세 문제 풀다 쉬었다가 좀 필받네 10문제 풀다 쉬었다가 나중에 40문제까지 다 푼 다음에 시간을 총합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 그 시간이 원래 90분인데 한 120분까지 이렇게 초과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더 넘어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렇게 풀어서 점수 기준인데 이 점수 기준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수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은 어느 논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절반 정도, 50점 정도 맞으면 괜찮은 겁니다. 50점 정도. 대신에 이런 모양인데 어느 논리가 이제 50점 정도 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상응 판단은 한 40점대에 나올 겁니다. 자료 해석은 이게 0점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입하기 전에 피셋을 내가 풀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자료 해석은 풀지 마세요. 요거는. 이건 훈련하면 쭉 올라가는 과목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상응 판단도 나 풀기 싫다 이렇게 하면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어느 논리만 풀어보세요. 어느 논리만 풀어서 50점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진입하기에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판단이에요. 대신에 이 점수보다 이제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은 내가 틀렸는데 훈련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해요. 틀려도 이게 내가 정답은 캐치 못했지만은 고민하다가 오답이 됐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친숙도가 그렇게 멀지 않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진입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 올려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업 능력이 지금 바닥인데 우리 합격생들이 공부로 치면 국가대표입니다. 국대들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국가대표가 된 거니까 이 갭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현재 내 상태가 국가대표급이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하면은 잘못된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들어오면은 6개월 정도는 2차 공부에 집중을 시킵니다. 2차 공부에 집중을 시키면은 한 4문제에서 6문제가 저절로 올라요. 이렇게. 공부의 이제 역량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이 피셋 시험이 공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지식을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역량이 확장이 되면은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50점 학생이 2차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70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리고 피셋 자체를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세 번째로 피셋 전문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원에 1차 합격률이 몇 프로인가 하면 78%입니다.
어떤 데는 낮으면 77%, 뭐 76%, 78%, 79%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78%가 되니까 그 78% 안에는 처음에 이렇게 본인이 풀어봤을 때 합격선이 근접한다 이런 학생은 거의 없어요. 아, 내가 될까?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을까?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을 안고 오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가끔 풀어보자마자 합격했어요. 이런 학생들은 있긴 있어요. 10년에 한두 명 이렇게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훈련이 된 학생들입니다. 경시대에 이렇게 참여했고 이런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미리 훈련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피세성 공부에도 오르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험 중에 공부에서 오르지 않는 시험은 없어요. 공부하면 무조건 점수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에서 오르지 않는 시험이면 그건 시험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추천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건 안 되고 전부 다 올라요. 전부 다 오르기 때문에 내가 진입을 해야 되겠다. 고시를 통해서 큰 꿈을 이뤄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도전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래도 고시 도전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불합격한다. 2번 수험기간이 장기화된다. 3번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 1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불합격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문제는 2번, 3번입니다. 2번, 3번이 엄청나게 많아요. 2번, 3번이. 2번, 3번. 수험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말하고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학생의 비율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개인에게 미치는 부작용, 해악 이런 부분은 되게 나쁩니다. 가족에게도 좋지 않고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30살이 다가오는데 실력이 쌓이지 않았다.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하니까 1번은 피할 수 없는데 2번, 3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2번, 3번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고시를 시작할 때,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접니다. 제가 자칭 최고 전문가로 순위를 매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고시생을 한 20년, 30년 봤으니까 얼추 이렇게 몇 명 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 10만 명 이상 본 것 같아요. 우리 합격생이 대부분 우리 학원을 거쳐가니까 합격생, 불합격생 이런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것들이 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얘는 수적군이다. 이런 그룹도 이제 나름 지어지고 아, 얘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날 컨디션을 좀 따라줘야 된다. 이런 학생도 있고 너는 다른 분야에 소질이 있다. 이런 학생도 있고 아, 너는 조금 더 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어쨌든 시작할 때 상의를 해야 됩니다. 가장 나쁜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한테 맡기는 겁니다. 부모님들 오늘 잘 오셨어요. 보면은 잘못된 시행착오로 들어간 애들이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갔으니까 우리 애가 결정하는 대로 나는 지원해 줄래요. 이것이 좋지 않아요. 우리 애가 뭘 압니까? 우리 애 몰라요. 우리 애는 대학을 겨우 간 정도이고 고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굳이 비교하면은 축구로 비교하면은 동네 대표하고 국가대표 차이가 있어요. 등산으로 비교하면 얘들 한라산 같고 우리는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긴다. 근데 우리 애는 어떤 길을 가는가 하면은 인터넷 뒤지거나 주변에 얘기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고생을 하는데 다행히 아, 이 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감지를 해서 자기 교정 능력이 발휘되는 학생은 찾아옵니다. 학교 길로 찾아오는데 계속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년 정도 되면 자기 교정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데 더 열심히가 됩니까? 2년 정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인풋이 비슷하니까 아웃풋도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은 2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애한테 맡기면 안 되고 어른들은 그래도 지혜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지혜가. 고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학원을 안 가면 위험하다. 이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지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요즘 애들이 엉뚱하게 철이 들었어요. 엉뚱하게 철이 들어가지고 가끔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비용 부담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요. 어떤 표현은 또 죄책감도 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애들이 철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해가지고 빨리 시험 되는 걸 원하지.
여러분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비용 줄여가지고 시험 위험성은 높아지는 길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정보가 난무하다 보니까 올바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포기할 때, 이때도 저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포기할 때도. 이때는 제가 매정하게 얘기해 줍니다.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애입니다. 근데 원래도 한 40팀이 이렇게 포기했는데 학생들이 그래도 진심으로 받아줍니다. 학원에 왔더니만 공부를 그만두라는 조언을 받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은 제가 판단하면은 그 판단은 자신이 있어요. 다른 쪽에 소질이 있으니까. 근데 박지성이 야구를 하려고 막 계속 애쓰는 겁니다. 걔는 축구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이승엽이 축구하려고 하면 야구로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학생마다 개인마다 다 소질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고시에 전념했는데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가도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 설정입니다. 2번입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다가오는 2024년 해서 안 되면 한 번 더, 그 다음 안 되면은 나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시작하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년입니다. 아까 저 외견 합격한 학생이 문자를 받고 불이 나게 저한테 달려왔어요. 선생님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시험이 됐어요. 그 다음 면접 어떻게 하죠? 뭐 2차 공부하면서 면접 들어가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 학생은 고시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됐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년엔 심리적 부담이 없으니까 막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한테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답할 게 없어요, 얘는. 나도 몰라요. 그냥 학원에 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 상태에서 안 되면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해서 안 되면은 나 길이 아니다.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 공부 여건을 최상으로 여건을 조성해야 되면 휴학은 무조건 해야 되고, 본인이 돈을 벌면서 한다. 이건 안 돼요. 7급이나 9급은 되지만 5급 아니고, 주변의 인간관계 최소화되는 것, 일을 최대 공부량 확보하는 것, 네가 학원에 오면 시켜주니까, 여러분 결심해야 될 부분은 휴학을 해야 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고시도전에 적합한 학년인데 지금 1학년이 있다면 지금 1학년 하면 안 됩니다. 1학년 2학기니까 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는가? 시험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됩니다. 천재가 와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역량이 이렇게 청소년 수준이니까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우리 뭐 축구 얘기를 이제 자꾸 해서 좀 그렇지만 연령별 이렇게 대표들이 있죠. 연령별 뭐 19세 이하, 뭐 20세 이하, 23세 이하 연령을 이렇게 차이 나는 두는 부분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경험할 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2학년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진입해도 괜찮아요. 2학년. 진입해도 괜찮고, 3학년이다 이렇게 하면 진입 안 하면 안 되고, 그럼 3학년이 약기니까 진입 안 하면 안 되고, 4학년은 진입을 하기엔 늦은 부분이 있죠. 그럼 졸업 앞두니까. 그러니까 할 마음이 있으면은 즉시 안 하면 기회는 날아가고, 그 다음 졸업한 다음에 한다. 졸업한 다음에 해서 시험 되는 확률은 되게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는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그 인재들이 조기에 만들어집니다. 조기에 만들어지는 게 실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만들어져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열어가야 되니까 2학년 정도 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마음이 만들어져서 내가 준비를 약간 해서, 심리적입니다. 준비라는 게 공부가 아니고, 빠르면 2학년 말에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3학년 때 도전해야 되겠다. 여차해서 늦어도 4학년 때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졸업한 다음에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있지만 시험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철든 게 작습니다. 철든 자체가 이렇게 개인적 변화 폭이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와서 된 학생이 제가 6년 정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명이 되었어요. 32살 난 학생이 왔는데 그 학생이 34살이 됐으니까 그 학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도전하면 안 되니까 재학생들은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 이런 부분인데 1월 종합반이 있는데 1월 종합반보다는 지금 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휴학을 했으면 선행반으로 바로 들어오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우리 지도화에 이렇게 공부할 부분을 우리가 특정할 테니까 공부를 하다가 1월 달에 합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1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말고, 지금 왔다면은, 또는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1월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월에 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월 선택지가 있으니까. 뒤로 갈수록 불리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남학생입니다. 군대 문제입니다. 입대 전에 준비해야 되나요? 제대한 다음에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끔 하십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질문이 없어질 겁니다. 입대 전에 준비해야 되는가, 제대한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애가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군대를 보내야 되고, 애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고시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이렇게 마음이 돼 있으면 그때는 입대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이 되고 나면 장교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장교를 군대 생각하는 것과 일반 사병을 하는 부분을 리더십을 이렇게 길러가는데 변화를 주는데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대 전에 준비하면 좋은데 행동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제대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추석 끝나고부터 1차 준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1차를 붙으면 내가 고시를 하고 2차 떨어지면 고시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차를 준비한다. 불합격하면은 3월 달에 오게 되는데 6개월이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6개월이. 그리고 합격한다 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합격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차를 6개월 정도 한다. 이런 얘기는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1차는 하루 종일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는 공부가 아니고 중요한 과목 2차 2과목 정도는 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면은 합격 로드맵인데 일반 종합반 커리 이 부분은 이제 보지 마시고 이걸 보겠습니다. 10월 4일입니다. 10월 3일이 아니고 10월 4일날 개강하면은 우리가 3개월 동안에 1차도 공부를 시키고 2차도 공부를 시켜요. 근데 혹시라도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10월 반에 합류를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 돌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이렇게 대략적인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하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10월 반에 들어오거나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면은 어떤 과정으로 가는가 하면은 1월 달에 오시면은 피서 캠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만 계속 하는 겁니다. 1차만.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학습관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피서 캠프 안에 들어가서 1차만 계속 2달 동안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아까 언급한 대로 7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면은 생초시 합격 목표로 120일 몰입반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생초시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만약에 1차만 쭉 하다가 1차부터 다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갈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일반 종합반으로 또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또 1차만 쭉 하다가 1차가 떨어져 버리면은 뭐 중요한 과목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에는 1차를 하되 1차 합격 목표를 치상과제를 삼때 5급으로 치면은 경작행정법은 예비순환 정도는 듣고 해야 됩니다. 국립외교는 경작 정도는 예비순환 정도 들어야 내년에 2차 시험을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의미 안에는 합격이면 더 좋고 불합격이어도 그 다음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상결선언 말입니다. 내년에 합격하겠다. 이렇게 대상자들. 과목 공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학생이 오세요. 이런 학생이.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학원에 오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학원에 대한 기억 때문에 우리 애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뭐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주시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학원에 와서 준비를 하세요. 고시는 여러분이 모르는 영역이니까 혼자 준비하면은 의욕이 높을 때 에너지는 많이 낭비가 돼요. 그 다음, 현재 휴학을 했거나 아니면 재학 중인 학생도 서울대 학생은 다녀도 됩니다. 가까우니까 캠프를 여기로 잡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도전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고민 중이다. 강제로 강한 학습 관리를 원한다. 최상위권 학생들과 경쟁을 통해 실력 향상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대상일 거예요. 수강생 혜택은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실강과 인강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작과 학생이면은 그때는 행정법을 보완하는 인강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시험을 4번은 봐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를, 2차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2번을 보고, 1차 모의고사를 2번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과목은 실강으로 진행이 되고, 2차 과목의 실력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인강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강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신에 요때 진행하는 학생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누가 진행을 하는가 하면은, 원래 수석한 학생이나 차석한 학생을 투입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여러분을 매일 만나게 돼요. 매일 만나서 지금 시기에는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대단히 동기부여도 되고 시행착오도 방지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들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직렬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수 직렬은 선택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명감이 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제통상이나 교육행정이나 이 부분은 택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뽑는 시험에 택하는 게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재경, 일반 행정 부분을 놓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거는 내가 재경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재경하시고, 학원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재경 자원인지 일행 자원인지 이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재경 가봤더니 정말 독한 놈이 많더라, 이거 시험 되기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일행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어제 이제 우리 상담했던 학생처럼 본인은 일행했는데 행정학과 나와서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뭐 경제학을 내가 잘하더라, 그 학생이 전체 해보니까 내가 6등 안에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재경으로 바꿔도 되니까 지금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일행과 국립외교원인데 이걸 놓고 고민하지는 않죠. 국립외교원 진입에 대한 고민인데, 이 외국어 통과를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현재 통과 안 됐으면 통과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처음에요, 이 외국어를 처음 스페인어를 할래요, 이렇게 하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이 외국어를 좀 했어요, 이런 학생들 6개월 이내에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수준 학생들은 국립외교원을 지원하시고, 이 외국어를 통과하고 학원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와서 이 외국어를 통과하겠다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외국어는 공부를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4시간 하면 한교용이 극단이 될 거예요, 아마. 외국어를 처음 한다고 해서 12시간 합니까? 그건 아니죠.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본인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외국어 때문에 진입시간 늦어지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이 부분도 아주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 내 예시입니다. 여기에 속합니다. 25살에서 29살에 이렇게 합격을 해요. 25살에서 29살에. 학원은 여기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이 그룹이고 학교에서 하면 이 그룹이에요. 특히 이제 학교 고시반에 활성화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연대, 고대, 성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돌아가서 선배들 학교 연령을 보세요. 28, 29, 30입니다. 학원에는 02년생이 돼요. 01, 7배합니다. 학원에는 97년 이상 넘어서 되면은, 정말 늙었다, 이 정도예요. 학교 가면은 전부 다 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수험기간이 단축되는가 안 되는가 이 역할은 학원이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기간이 길어지면은 본인의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늘어나고 가족들도 힘들고 안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입 초기생에 대한 부분, 초기생. 합격 목표 기간을 3년 이상 설정했다. 이건 안 돼요. 아까 얘기 드렸고,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다. 3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조건부로 공부를 해보겠다. 해보고 잘 되면 하겠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럼 장애물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학업과 병행하겠다. 불가능. 고생만 하고,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한다. 장기화되고. 고시반은 독서실의 개념이죠. 학원하고는 다르죠. 인강으로 공부를 하겠다. 불가능이죠. 주관식이니까. 단가반으로 수강하겠다. 과정을 모르니까 시행착오가 전제된 것이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군복무 중에 또는 직장생활을 병행하겠다.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되는 사람이 뭐 10년에 하나는 있겠죠. 의미가 없어요, 그 데이터가.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계획에 이런 계획이 하나라도 걸려있다.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 초입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1년차 이상 경험자들인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이제 대상자들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수험기간에 2년 이상 돼 간다. 이 학생들이 이제 좀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지난 1월 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시험 떨어진 학생들이 상담을 저한테 되게 많이 신청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 보면은 뭐 2년에서 안 됐어요. 뭐 2년 반에서 안 됐어요. 이렇게 학원 기준으로 보면은 공부 양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2년 했는데. 2년 반 학생이 2년 반 했는데 그 학생이 평균 4점 차로 떨어졌는데 공부 양을 들어보면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학생이 1년 더 하면 12개월 정도 하는 겁니다. 시험 안 돼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래도 현명하게 이제라도 학원에 의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원에 오면 다행인데 또 그렇게 잘 안 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변화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되고 고립되어 있다. 스터디를 하지 않는다. 하는데 합격 경험자가 없다.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는다. 단과반 수강한다.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이거 다 시행착오입니다. 자, 시행착오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장기를 초래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고시 합격에 최소 2, 3년이 필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내년 평균 연령이 26세, 학원에 오면 23세. 어느 쪽이냐? 이 고시에 대한 정보는 여러 군데서 들어옵니다. 여러 군데서. 뭐 학교에 설명회 가면은 선배들이 나는 최소한 3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5년에서 붙은 선배들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근데 여러분이 그 정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원에 오니까 뭐 6개월에 되는 학생도 있고 뭐 12개월에 되는 학생도 있고 1년 반 만에 되는 학생이 대다수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보를 선택해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 몫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고립된 수험생.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아마 중간에 그만둘 겁니다. 열심히 하면은 중간에 그만두고 안 하면은 그냥 세월을 보내겠죠. 신림동에 와서 단과반은 수강하고 스터디 참여한다. 불가능이고. 학교 고시반에 인강으로 학습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험은 될 수는 있지만 장기화된다. 고립의 부작용입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해요. 매일매일 우울합니다. 공부 강도가 약화되는데 인식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합격서 나라에서 진행되는 공부인데 본인 인식이 없으니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 깨닫는가 하면 시험 쳐보니까. 시험 쳐보니까 세상에 똑똑한 친구들이 엄청 많구나. 그때 깨달으니까 거기 1년. 또 1년 더 하고 1년 더 하고. 근데 잘못된 조언에 노출이 됩니다. 특히 학교 고시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학교 고시반에는 이목이 선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28, 29, 30. 여러분이 들어가면 뿜뿜합니다. 새로 신입생이 왔다. 내 공부를 전수해야죠. 이렇게 하는 선배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림동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깨고 나오면 되는데 학교는 선후배 관계로 있기 때문에 깨지도 못해. 깨면 지키니까 심리적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선배들이 본인의 방식을 전수를 할 겁니다. 본인의 방식. 고시는 최소한 3년 해야 돼. 지난번에 우리 선배는 5년 해서 됐어. 이 얘기를 자꾸 할 겁니다. 인지가 나쁜 쪽으로 돼요.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게 되는데 해결책은 없습니다. 학습 시스템을 지원받지 못하는 수험생활인데 단과반으로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걸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동생이 지금 예컨대 재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단과를 추천합니까? 뭐 어떤 사람이 유명하니까 뭐 현우신 선생님인가요? 그는 현강 안 하니까 현강이 누구 듣고 저학원 가서 누구 듣고 이렇게 조합을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위험한 걸 아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요초는 가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5번만 보십시오. 합격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아까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가 하면은 행정고시를 보는 학생이 10,000명인데 200명을 선발합니다. 200명을 선발하는데 우리 학원이 100명을 가져와 버려요. 근데 우리 학원의 학생이 300명입니다. 그 300명이 100명을 가져와 버리고 나머지 9,700명이 100명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험이 됐어요. 이걸 상수로 봐야 됩니다. 매년 우리가 가져오니까.
매년 가져오니까 나머지 100명을 가지고 10,000명 가까운 친구들이 경쟁을 하니까 이건 상수입니다. 이제는 상수화 됐어요. 그럼 밖에서는 100대 1이고 학원에 오면 3대 1이. 학원에 오면. 내 옆에 항상 합격생이 있는 겁니다. 내 옆에 항상 합격생이 있어요. 또 선배들이 합격생이 있고 후배들이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만 따지더라도 학원에 와서 빨리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설명드렸어요. 베리타스 학원은 뭐 이런 점이 달라요. 우리 이제 학원 우수성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죠. 원탑입니다. 원탑. 2도 없어요. 2도 없고 3도 없습니다. 우리 학원에 오시면 돼요. 다른 학원은 합격생이 안 나오니까 의미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오시면은 다양한 맞춤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학생 관리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부분인데 아마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원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애들이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학생들은 큰 꿈을 가지고 학원에 공부하겠다는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온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공부에 대한 컨텐츠 이걸 많이 제공해서 경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도 성인들도 그다음 우수한 학생들도 강한 통제를 받으면 효과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1년에 6개월 정도로 봐요. 그 두 기간에는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게 피셋 캠프입니다. 피셋 캠프는 1월달, 2월달 이렇게 피셋 1차 시험 2달 동안 통제합니다. 그때는 가둬놓습니다. 가둬놓고 90분 동안 문제 풀게 하고 그 다음 휴식 시간을 주고 이렇게 패턴을 자꾸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니까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가 끝나고 2차 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스파르타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게 4개월입니다. 요때도 똑같습니다. 문 닫아 걸고 열어주고 닫아 걸고 시험 매일 보게 하고 강평 듣고 채점하고 스터디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간은 강하게 통제를 합니다. 여기서 왕창 합격생이 나와요. 요 시기는 필요합니다. 요 시기는. 놔둬버리면 시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묶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밖에하고 안에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 우리가 동영상을 무제한적으로 무료로 지원을 해요.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이것만 보입니다. 예비순환 때 이거 들으면 되겠다. 1순환 들으면 되겠다. 2순환 들으면 되겠다. 3순환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래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동영상은 선행학습이에요. 이 학생들이 예비순환 들을 때 1순환을 듣고 2순환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냥 예비순환은 예비 고1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익숙한 용어로. 이거는 고1, 고2, 고3인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 이렇게 하면 선행을 했을 거예요. 그냥 고1 때 고1만 했어요. 고3 때 내가 고3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 기대보다는 약간 낮은 대학을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시는 더더욱 더 그럽니다. 그래서 학원이 밖에하고 차 있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6월달 되면은 2순환까지 끝내버려요. 그리고 10월달 말이 되면은 이제 말이 곧 다가옵니다. 한 달 더 남으면은 3순환까지 공부를 다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리고 1차 시험에 집중했다가 마지막 과정에 가면 고3 때 가면 우리 고3 과정을 다 끝낸 학생들이. 근데 외부 학생들은 허겁지겁 이렇게 와서 이때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들어오니까 우리 학생들을 격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3순환을 맞이하니까 합격률에 근원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3년 공부량을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해치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학원에 지원이 있으면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거의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는데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강의가 오후에 있으면은 저녁에는 복습하고 아침에는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공부를 안 하면은 본인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공부를 안 한다. 고시생이 오전, 오후, 저녁을 공부 안 한다. 근데 밖에서는 왜 이제 말랑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하면은 요것만 보이는 겁니다. 특히 서울대학 학생들. 있으면 잘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학원의 과정이 예비순환 하니까 학교 다니면서 내가 예비순환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런 다음에 7월달 되니까 1순환 하는구나, 1순환만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랫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랫게.
알게 보이지 않으니까 수험기간이 길어져요. 요렇게는 해야 되죠, 요렇게는. 나중에 되면 선행이 돼 있으면은 이 수업을 들을 때 복습 시간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듣는 거 암기하면서 들으니까. 복습 시간도 단축이 되니까 또 선행을 이렇게 당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 한 과목을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 두 과목을 이렇게 밀도 있게 해나가니까 공부 밀도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요 스터디인데 스터디에 대한 과정들은 학원에 들어오면 설명드리니까 일단은 스터디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스터디를 편성을 학원이 해줍니다. 학원이 해주고 수험기간이나 개인의 성향이나 성비를 고려해서 편성을 하는데 8명이 한 교조가 됩니다. 그 다음 여학생, 남학생 비율이 들어오는 진입 비율이 비슷합니다. 5대5로 들어오는데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니까 커플이 생겨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체시켜버렸는데 5명, 3명, 6명, 2명 이렇게 편성하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진행기간은 2차를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1차를 11월부터 1차 시험까지 하니까 2차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1차를 4개월 정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고 2차는 주 3회 1시간 정도, 1차는 주 6회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학원이 제공하고 스터디 진행자를 잘 눈여겨 보십시오. 스터디 진행자가 최종 합격생 중에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원래 성적 제일 좋은 애들, 걔들을 선발해요. 그 다음에 2차는 붙었는데 면접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얘들이 정말로 징북처럼 가르쳐요.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 1차 시즌에 1차 3회 이상 합격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학생이 스터디 리더를 했는가 하면은 일반 행정에 수석한 학생하고 적용에 수석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행을 준비하는데 얘가 수석한 애가 나를 가르쳐요. 일주일에 3번씩. 그거보다 더 신뢰성 있는 자료들은 없습니다. 내가 적용을 준비하는데 작년에 우리 종혁이가 역대급 수석이에요. 커트라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차. 이 점수차로 합격한 애가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얻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스터디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안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 안 해, 그걸? 합격한 애가 수석이 나를 가르치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과정이 강사가 직접 이렇게 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답안 특강입니다. 그냥 스터디 통해서 하거나 모의고사 통해서 오를 만큼 올랐다. 우리가 조금 더 손대면 나아지겠다. 이때 답안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가 직접 1대1로 대면 과외식으로 지도를 해줍니다. 그때 한 단계 이렇게 점핑이 더 됩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상위 30%까지. 1등하면 50만 원입니다. 매 과목마다 지원을 해요. 매 과목마다. 그러니까 매달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과목이 이제 우리가 2순환, 3순환 들어가서 축소가 되면은 그때는 보름마다 이렇게 한 번씩. 1등은 50만 원 받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받은 학생이 한 45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학원에 와서. 그 학생들이 이걸 이제 상위 30%까지 드리는데 학생들이 그걸 돈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돈을 드리지만은 돈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주지는 않아요. 힘을 내라 이런 의미로 주는데 장학증서를 거창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부러 끔찍하게. 그 학생들이 그걸 이렇게 쌓아둡니다. 이렇게. 독서실 가면 이렇게 쌓아둬요. 그 쌓인 장수를 볼 때마다 본인들이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가질 거예요. 고시 공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옛날에 이제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불안감입니다. 고시생이 그렇습니다. 그게 쌓이면은 그게 많이 개선됩니다. 우리 작년에 국립외교원 수석한 학생이 완전히 개복치입니다. 개복치에서 내 방에 한 일주일에 한 2번 오고 시험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될까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2번 오고 자기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2번씩 가고 감옥별로 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 간 날이 없어요. 안 간 날이. 수석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학원에 와서 차분히 이렇게 이런 지표를 통해 관리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마음 안정도 있습니다.
불합격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드리는데, 1차는 요건을 보시면은 우리가 시비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주려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시비 걸지 않고, 마지막 2달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2달이. 마지막 2달은 그래도 출석을 100%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을 또 100% 봐야지. 근데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는데도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액 환불해 주는데, 5년 동안에 2명 환불해 줬어요. 요 안에 들면은 불합격이 없습니다. 이 설정이 잘못되면 학원이 망해버려요. 2차입니다. 2차. 이거 똑같습니다. 2차. 보시면은, 역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3순환, 4순환인데, 이게 스파르타 과정입니다. 4개월이에요. 시험 앞둔 4개월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100%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100% 모의고사 봐야 되고, 그 중에 100명 중에 40등이었는데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줍니다. 이 예는 없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객관식은 사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2번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3번을 찍는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주관식은 없어요. 머릿속에 풀어내는 거니까. 저는 합격입니다. 우리 학원의 또 자랑인데, 우리 학원에 이제 학생들을 보겠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오는데, 우리도 열심히 가르치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직접 상담을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길게는 1년 6개월을 가야 되는데, 주변에 부담을 주는 캐릭터 학생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주변 학생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상담을 해요. 그래서, 입실 불호 20% 정도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좀 있었는데, 요즘 많이 줄어가지고, 비율을 정하기는 힘들고, 그냥 뭐 10%가 될 때도 있고, 조금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뭔가 하면은, 무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끔 무례한 학생들이. 부모님이 가끔 무례하기도 한데, 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학생들이 무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 돼. 처음으로 나한테 무례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얼마나 심하게 할까. 이런 부분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시 상담입니다. 항상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 오픈하고, 학생들 들어오면 OT할 때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민이 생기면 절대로 친구들하고 상의하지 말라고 해요. 그 고민을 나누는 거지 해결책은 없어요. 그 친구들은 친구 말에 동조를 하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차가 쌓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저한테 오거나, 아니면 과목별 선생님들이 있고, 또 상시 상담 전문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는데, 더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 고민을 해결을 누가 해주는가 하면은 스터디 리더가 해줍니다. 수작한 학생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처럼 담임이 있다 이런 체제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활성화된 고민 해결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 일일 수업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 수업이 있으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수업이 있고, 1차 수업이 없는 날이 1년에 6개월이기 때문에 이때는 4시간 정도 수업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간 학습 일정을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학원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 정도 시간은. 저 정도는. 근데 저 정도 하면 시험이 되는데, 저 정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런가?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해야 되니까. 그 시험 임박하면 당겨지겠죠. 시험 임박한데도 푹 잔다. 아, 오늘 개운하다. 이렇게 하는 학생 없을 거야. 8시 정도 당겨서 나와야지. 11시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조절할 겁니다. 대신에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중고등학생과 다른 부분인데, 일요일은 쉬어야 돼요. 일요일 쉬지 않으면 주중이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 노동이, 고등학교 진학, 그 다음 대학 진학할 때와 달라요. 이거는 이제 객관식으로 우리가 훈련했던 그런 과정이고, 이건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두뇌의 소모성, 이런 부분들이 한 3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푹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친, 여친이 있으면 헤어지지 말아요. 일요일만 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굳이 있는 인연을 잘라내지 말고 대신에 만들면 안 되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 통학 문제입니다.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부모님들이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강남 서초 방배 이 지역은 일로 와야 됩니다. 일로 와야 돼요.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와야 되는데, 이제 여학생들이면 부모님들이 이제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본인 스스로 나오는 부분을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시험이 돼야 됩니다. 이런 지역들이 통학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을 전문가들이 보면은 오는데 1시간,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그러면은 길바닥에 4시간 버리는 겁니다. 고시생이 길바닥에 4시간을 버리면 한 달로 계산하면 120시간을 버려요. 불가능이니까 집을 떠나는 부분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공부를 빨리 마치고 집을 빨리 돌아가는 게 그게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화려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날 갑자기 현타가 와요. 애들 표현을 치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데이트하는 모습 보고 밝은 모습 보고 이렇게 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스님들 왜 절에 들어가겠습니까? 세상 차단하는 게 보이는 거로부터 나 집중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신림동 오면은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있으니까 공부하는 학생만 계속 있으니까 집중도가 생활 속에서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송파 잠실 고민이 안 될 것이고 분당, 제 집이 분당인데 고민 없을 것이고 안암 고대학생들 오면서 느낌이 왔을 거예요. 이거는 여행이지 이거 통학이 아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신촌 불가능입니다. 가능한 지역이 상도동, 신림동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와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상도동에 사시는 이제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학생이 학원 데이터로 보면은 떨어지면 학원이 망하는 그 정도 성적인 학생인데 아버님이 학원에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집이 상도동인데 이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상도동은 다녀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오면은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오면은 그래도 걸어 다니면 낫죠. 이렇게 하니까 한 3주 뒤에 오셨는데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신림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그 재경직을 준비하던 학생인데 그때 이 학생이 경작을 전체 1등하고 전체 한 4등으로 합격했는가 이런 부분에 그런 치열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역인데 우리 애가 무던하게 학원 다닌다 이렇게 하면 얘 공부 안 하는 애입니다.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치열하게 하면은 성적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장애 요소가 지금 시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무조건 옮겨달라고 할 거예요. 옮겨달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시그널이고 얘가 가만히 다니면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 오시면은 원룸입니다. 원룸, 시중 원룸 가지 마시고 학원에 오세요. 왜 그러냐면 시중 원룸은 옆방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옆방에. 신림동엔 대체적으로 안전합니다. 사고가 나는 부분은 저쪽. 대학동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동은 제가 20년 이상 있으면 사고가 한 건 봤습니다. 한 건. 한 건이 원룸에 누가 이렇게 침입해 있다가 학생 아닙니다. 이렇게 그 여자 직장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 이런 부분이 한 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안전한데 그래도 학원 원룸에 오면은 여러 가지가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학생들끼리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유대감이 이렇게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혹시라도 소음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얘기하면 통제가 가능하니까 불편함이 즉각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우리 아파트도 그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눈을 어렴풋이 떴는데 멀리 이렇게 들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옆집도 일어났구나 이런 엘리베이터가 지금 작동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도 공부 마치고 들어갔는데 옆방 친구도 이제 들어왔네. 아니면 옆방 친구 아직 안 들어왔구나. 나는 내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들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가격도 싸고 하니까 학원으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유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식당 부분입니다. 공부 장소는 학원 직영 독서실이 있으니까 여기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시면 고민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독서실 관련해서 이번에 가격 할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뭔가 하면은 일단 시중보다 훨씬 쌉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시중에는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관리반으로 들어오면은 6만 원, 자율반으로 가면은 8만 원 반대예요. 그래서 자율을 사겠다 이렇게 하면 2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강한 통제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 6만 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시면 되니까 요리로 들어오신 거에 대해 고민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식당입니다. 어머니들이 식당에 대한 고민인데 신림동 식사는 정말로 좋습니다. 학식보다 한 3배 이상 좋아요. 그 최고로 비싼 게 한 끼 한 6천 원 이 정도 하니까 한 달 하면 한 25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 금방 살쪄요. 금방 살찝니다. 신림동에 이게 고시 인프라가 30년, 40년 이렇게 돼가지고 주인들이 압니다. 고시생들이 입맛이 엄청 까다로우니까 거기에 이렇게 다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시 식당을 활용하면 되니까
충분히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시고 학원 원룸들 오시고 식당을 안내받아서 이용하면은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부모님 주의사항인데 고시 진입 단계는 학원에 같이 오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고시 후 진행 단계에서는 편안해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고시 공부는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학생한테 맡기고 결과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과만. 학생한테 맡겼는데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뭐 지금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나요?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 정도 되면 고시 공부를 나중에 그만두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올 정도 학생들이면은 충분히 믿어도 괜찮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애가 어린애 같은데 제 아들이 이제 98년생인데 제가 보면 어리죠. 뭐 우리 집사람이 보면 더 어리고 나는 그 나이로 보는 거고 우리 집사람은 뭐 애기처럼 보니까 걱정이 많은데 친구들하고 모이면 어젓해요. 뭐 지가 뭐라고 지시하고 계획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어른입니다. 여기 오는 학생들이 충분히 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편안해지시는 게 중요하고 노심초사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전이 되는 게 좋지 않아요. 불안감이 전이 된다. 이런 부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고시 공부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시험이 되면은 더 할 나위 없는 것이고 시험이 안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은 상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교육 사업을 하지만은 교육의 본질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의 본질이 있다. 그때는 솔직하게 이렇게 이어가라, 이어가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정확하게 드리니까 그때 편안하게 이렇게 와서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마쳤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죠. 상담 시간에 아마 10분, 15분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궁금한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풀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학원에 안내를 충분히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결심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짧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들어주시면 제가 또 말이 길어지는데 오늘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좋은 인연으로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